그럼 이거 하고 있었어 지난 시간에. 이제 하루를 붙여가지고 안 갖고 와? 학교에서 바로 와가지고 하루랑 같이 먹고 그냥 뒤로 저 시간 눈 가보면 바로 잘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하다 말았죠? 자, 다시 한번 7번 다시 볼게. 다음은 검정말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이다. 검정말의 줄기 끝을 비스듬히 잘라서 깔때기에 넣은 다음 상온에 탄산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표본병을 거꾸로 넣는다. 시험관에 탄산소 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입구를 막은 채 검정말이 들어있는 깔때기 위로 덮어 씌운 다음 표본병 속에 온도계를 설치한다. 전등을 표본병으로부터 10cm 되는 거리에 놓고 전등의 밝기를 1단으로 조절한 다음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한다. 과합성량 측정하는 거지. 전등의 밝기를 3단으로 높여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한다. 실험 1의 라에서 암막으로 실험장치를 덮고 2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한다. 호흡량을 측정하는 거죠. 암막을 제거한 후에 온도가 60도씨가 될 때까지 표본병을 서서히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하였다. 실험 1의 목표가 아래와 같을 때 실험 1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3가지 써보도록 하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2가지 조건 얘기했지. 첫 번째. 생각해보면 가열 시간도 괜찮아. 가열 시간은 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니까. 그 밑에서는 2시간 동안이라고 주잖아. 그거는 호흡량 측정이잖아. 호흡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아마 창의에 가까운데 탄산소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처음 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온도를 일정하게 하지. 세 번째 생각해 보니까 전등과 이 사이의 거리를 또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 10cm라고 했는데 변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조건에서. 여기 뭐 탄산소 나트륨 넣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양 넣어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정하게 비교하는 거는 전등과 시험관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빛의 양이 변화된단 말이야. 거리가 2배가 되면 빛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 빛의 세기가 4분의 1로 준다는 거야. 광원 자체의 광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겠지. 일단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3단은 광도가 커졌다는 얘기야. 그때 같은 광도일 때 거리가 2배가 되면 조도가 4분의 1로 줄거든요. 빛을 받는 양이 4분의 1로 줄기 때문에 그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실험 2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를 잎의 구조와 관련하여 2가지만 서술해 보도록 하자. 실험 1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얘는 지금 광합성이잖아. 광합성이면 어떤 과정이 있지? 원래는 12 쓰는데 요즘 그냥 6 쓰고 있지. 자,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내줬고, 자, 그 다음에 잎의 뒷면을 살펴보면 잎의 뒷면에는
자, 여기에 뭐가 있어? 공변세포가 있지. 그래서 기공을 형성해 주는데 공변세포에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뭘 갖고 있지? 엽록체를 갖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식물의 입의 구조를 단면을 살펴보면 표피가 있지. 타조 하나 때문에 여기가 셀룰로즈 층이야. 키틴질. 혼났을 거야. 요거 아이니가 혼났나? 키틴이야 이거. 키틴. 키틴질로 되는데 물질이 녹말의 일종인 셀룰로즈란 말이야. 셀룰로즈. 녹말의 결합은 두 가지 형태의 결합이 있지. 알파하고 베타가 있니? 그에 따라서 사람의 분해 효소가 없는 아이가 있지. 그 셀룰로즈를 소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대장 내시경 하려고 금식해 본 사람이 있니? 며칠 동안 금식하고 물만 잔뜩 먹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응가는 안 나오는데 물이 나와. 물이 나오는데 잘 보면요. 잘 보면 그 물 속에 비닐 같은 게 섞여서 나와. 소화가 안 된 셀룰로즈들이 빠져나오더라고. 아깝다고? 소는 셀룰로즈 소화 효소가 있어. 소화하는데 사람은 소화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빽빽하게 엽록체가 많은 이런 세포들이 있지. 얘네들이 뭐야? 울타리 조직 또는 책상 조직이라고 돼. 책상 조직.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모양의 조직 또는 울타리 조직. 두 가지 용어 다 기억해둬야 돼. 왜? 출제하는 사람이 헷가닥해갖고 뭐 쓸지 몰라, 용어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얼기설기돼서 물질이 이동이 자유롭지. 해면 조직이 있어. 그리고 아래쪽에 표피세포가 있는데 표피세포 일부가 변해서 뭘 만들어졌지? 표피세포 일부가 변해서 공변 조직을 만들어서 기공을 형성하게 되지.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 실험 1에서 기포 발생한 이유는 광합성에 대해서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광합성에서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런 설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기체. 자, 그 다음에 기공이 열리는 원리. 기공이 열리는 원리는 왜 열리게 될까? 광합성하지. 자, 어디에서? 공변세포 내에서 광합성을 해. 그러면 공변세포 내에 자, 뭐가 많아지니?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지. 포도당의 농도 증가하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겠지.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팽합이 증가하지. 팽합이 증가하면 공변세포가 열리지. 자, 열리고 이때 발생한 기체인 누가? 산소가 외부로 방출되어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서 일단 발생하는 기체에 대한 부분과 공변세포가 열리는 기작 설명하는 광합성 하나랑 광합성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기포의 정체 그리고 기포가 외부로 배출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두 가지가 좋을 것 같아. 자, 3번 문제. 그림은 실험 1에 다해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기포의 수를 나타내 준 것이다. 실험 1에서 다는 자, 누가 되지? 자, 일정한 거리 놓고 발생한 기포수를 측정한 거네. 자, 이 기포는 바로 산소가 되겠다. 그죠? 산소 기체야. 실험 1에서 라와
자, 실험 2에선 나와 다를 다해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기포의 수를 그래프로 표시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다와 라는 어떤 경우야? 빛의 세기가 더 세졌지.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량이 어떻게 될까? 기포수가 더 증가하겠지. 예를 들어서 다에서 라 사이에서 급격히 변화를 시켰다면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래프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자, 처음에 기포수가 다해서 자, 서서히 증가하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겠지. 라에서 빛의 세기가 몇 배가 됐니? 1단에서 3단까지 갔지. 그러면 그것까지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증가해서 또 일정해지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가는 또 뭐야? 실험 2에서의 가지. 실험 2는 불을 껐네. 자, 실험 2는 덮었단 말이야. 호흡량이야. 오케이? 호흡량이라고 해요. 호흡량 발생하는 기체니까 어떻게 되니? 이때부터는 기체 종류가 변화되겠지. 그거를 연속적으로 그리라고? 연속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응? 반대값이니까. 값은 완전히 다르지. 연속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 게 없죠. 그럼 그냥 끊어서 얘는 확감소연다. 얘는 또 애매하다, 그치? 암막으로 이 순간에 가렸어. 그럼 관성법칙 없지? 광합성의 관성법칙 없지? 빛의 요인이 없으면 산소 발생 안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엔 아마도 이걸 연속적으로 실험했다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부에는 산소를 이용해서 뭘 하지? 광합성을 하겠지. 호흡을 하겠지. 호흡을 하면 호흡 과정은 저 시계 거꾸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발생하는 기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매한데 이거는 그림 상대량까지 그려놔갖고 상대값까지 그려서 어떻게 해줄까? 애매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게 수증기 상태로 발생하니까 얘를 쓰게 되면 두 종류의 기체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 그 몰수가 몇 배가 나오니? 처음에 2배. 라는 뭐야? 근데 그냥 녹아버리는. 뭐라고? 수증기도 이게 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좀 애매하다. 이거는 모르겠어. 출제자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출제자 의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암막을 가려놓은 상태면 대충 한 요 정도 기체가 발생할 것 같아. 응? 지금 이 순간에 암막으로 덮은 거거든. 그럼 호흡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체가 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암막을 다시 없앴어. 온도가 60도가 됐대. 자, 온도가 60도가 되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졌지. 지나치게 높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 광합성량은 감소하지. 광합성량이 감소할 거야. 빛을 없앨 테니까 광합성을 하긴 하겠지만 광합성량이 감소돼서 어떤 모습이 될까? 내려가는 모습이 돼야 되나? 근데 어느 양까지? 지금 가는 광합성 어디 것이잖아요. 가는 암막을 제거한 다음에 60도가 된 거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60도까지. 서서히 가열 한다고? 서서히 가열하면 어떻게 되니 다시? 지금 현재 몇 도야? 그것도 없지? 자, 우리 보통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줘? 이 정도로. 근데 그림이 좀 애매하다. 이걸 연속적으로 나타나니까 애매하네. 응? 지금 표현을 연속적으로 하라고 해서 애매해. 일반적으로 우리 영향을 준 요인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빛의 세기, 기포수 또는 광합성량.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나니? 강한 빛, 약한 빛. 자, 그 다음에 CO2의 농도, 광합성량, 자, 또 역시 같은 형태가 그려지지? 자, 그 다음에 자, 온도, 광합성량,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가 약 몇 도가 되니? 40도 정도가 되겠지. 오케이? 40도 이상에서는 얘는 뭐가 작용하지 않니? 효소가, 광합성 효소들이 작용하지 않지. 그래서 이쯤이 40도씨 정도가 될 것 같아. 근데 가로축이 시간에 대한 축이니까 얘는 그냥 참고로만. 효소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응용한 건데 좀 모호하다. 여기는 광합성을 하는 구간이지, 여기는 호흡만 하는 구간이지. 자, 일반적으로 빛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얘기해 줄 수는 있어. 지금 문제를 막 만들다가 막 별 희한하게 다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 가로쪽은 빛의 세기야. 자, 위쪽은 광합성량, 발생하는 기포수. 자, 얘는 호흡량이야. 그래서 빛이 없을 땐 호흡만 하지? 호흡만 하다가 어떻게 되니? 점점점 증가하다가 광합성을 하다가 일정해지지. 이때를 뭐라고 불렀지? 보상점이라고 하지. 보상점에서는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을 때야.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되지? 광포화점. 광포화점에서는 더 이상 빛을 세기를 증가시켜도 더 이상 빛이 증가하지 않지. 자, 그래서 이 전체 양이 총 광합성량이지. 요만큼이 호흡량이고 이게 순광합성량이 되어버릴 거야. 오케이?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얘밖에 측정하지 못하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호흡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연속적으로 그래프 그리라니까. 이 구간에서는 어떻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지면은 명확할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 부분은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좋은 답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연속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 8번 화학 문제. 빨리 한번 먼저 보자. 지구 아니구나. 지구일 수도 있어. 그냥 기울로 얘는 기억을 주지.
실린더 되자마자 2m 줄어들려고 할 때 많았어요. 이거는 똑같이 거야. 지구에서 2m, 3m 지구보다 그때 2m. 그럼 2m, 3m였을 때 소나무는 3m, 2m. 이거를 1리터 거기로 사면 누가 해볼까? 선생님 여쭤보는 근데 이걸 그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기압이 다른 행성이어도 높이는 여전히 그 몰수비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쪽의 몰습이 똑같지. 몰비랑 극비랑 똑같죠. 어디 있는 2m, 3m 넘는데 지금 3m가 1m가 되잖아. 승기가 안 돼. 압력이 달라야 되는 것이 온도가 TV는 에너지 쓰라는 거. 보이는 증상인데 산으로 TV가 피는 피가 피가 일정하지 않죠. 피는 인분의 에너지가 그냥 줄이기 위해서 피가 3분의 1이니까 피를 3분의 1. 지금 V가 상당히 V가 상당히 피는 3이 T는 일정. 똑같았어요. 이 결과가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게 이 행성에서 여기로 피가 생겨요. 지구가 보자. 안 치우고 지구 피는 1이잖아. 자, 누가 해볼까? 3분의 1 합니다.
뭐? 나와서 해봐 그럼. 그래도 생 거를 말해. 어? 생 거. 지민이 감도 안 잡았지? 어떻게 해? 화학 반응 법칙인데 양론인데 이거. 양론, 혼합물의 분리, 물질의 분류, 앙금 생성 이게 영재학교에 상당히 많이 나와. 분리는 보편적으로 쉬운 편이고. 병신한테 너무 무리한 걸 시켰나? 팔병신한테 너무 무리한 걸 시켰나 보다. 팔을 세월입니다. 팔을 멀쩡해요. 일본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구에서 실린더에 넣은 기체 이게 반응해서 일단 먼저 그 화학 반응식을 찾고 Z의 분자식을 찾아내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일단 예를 들어 그냥 이 과정 생략하고 이게 그 암모니아 반응식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X2, 3, 이렇게 나왔고, 근데 여기서 Z는 구해야 되는 게 Z의 분자식과 화학 반응식이니까 Z의 분자식은 Z2 아닐걸? 그냥 Z야. Z는 X, Y C이고 화학 반응식은 이거. 그래서 이렇게 1번을 풀 수 있고, 2번에서는 A 행성에서 실린더의 기체 X2 2리터와 기체 Y2 3리터를 넣고 국제를 열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체 실린더의 부피가 1리터가 되었다. 근데 이거를 X2, Y2 3리터와 이게 A 행성에서 이 똑같은 리터면은 이 식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Z 부피 빼야지. 뭐가? Z 부피를 빼야지. Z 기체 나올 수 있어. 기체 아닌데. 무슨 소리야? Z 기체 맞지? X, Y, 3. Z가 어디 기체가 아닌데? Z2라면 이게 틀리잖아. 근데 Z2가 이게 아니, 지 물질. Z라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Z는 그 한 원소가 아니라 그냥 물질 이름이 Z야. 그래서 이게 이번에서 만약 이게 A 행성에서의 이런 리터였으면은 전체 실린더의 부피가 1리터가 될 수 없어서 얘는 지구에서 2리터, 3리터만큼 가져왔다 치고 풀어보면은 일단 여기 그 X2, E, Y 저 Y 저 3리터가 있었다면, 얘네가 이제 A 행성의 대기압에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 미주 K 같은 거 곱해서 2K, 3K 이런 리터가 되고, 그러면 X2 플러스 3 Y2 2 Z인데 지금 얘네가 2K, 3K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있었으니까 한 물질이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했으면은 X2 이게 가서 일단 이니까 2K만큼 만들어줄 거고, 이걸 다 소모시키니까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X2가 K만큼 나와서 K 플러스 2K 한 개
지금 1리터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K는 일단 3분의 1이고 자 이제 그 지구 행성의 기체가 여기 와서 부피가 3분의 1이 됐다는 소리는 압력이 3배라는 소리여서 근데 압력이 일단 그 압력이 높으면은 온도가 높아요.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 소리야? 네? 뭔 소리야? 아니 잠시만요. P가 1.3 곱하기 3분의 1이면 T는 1로 결정해야지. T는 T. P비는 T 하면은 NRT에서 T랑 P가 이제 여기 온도를 비교하라는 일단 기체 X2의 부피는 남은 기체 X2의 부피는 기체 X2는 K만큼 남았으니까 3분의 1리터 남았고 Y2는 0리터 남았고 그 A 행성의 온도와 지구의 온도 비교를 하면은 아주 다른 의견. 저 여기 압력이 있는 온도는 그 기계 둘이 서로 비교되는 거라서 관계가 없나요? 압력의 온도는 결정되어야 되니까. 아, 그 태초부터 K가 3분의 1인 게 지구 온도의 3분의 1이면 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똑같지. 어? 그럼 지구의 대기압이랑 알파 행성의 대기압이 똑같아 있어. 그렇다 쳐도 근데 이게 꼭 다를 필요 없잖아. 가벼운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럼 온도가 3분의 1이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지구가 3분의 1이 되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있는 상태 보자. 지구 또는 알파 행성에 기체 XY, X2, Y2가 들어있는 실린더이다. 이때 실린더에서 연결관 부피, 고체 액체 부피 무시해버리도록 하자. 지구 또는 알파의 대기압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부피가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 그치? 맞아요? 지금 현재 이 부피는 현재 여기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PV는 T에 비례한다라는 식 일단 한번은 생각해 두도록 하자. 자, 근데 절대적으로 부피는 지금 같이 유지되지만 압력을 비교하기는 힘들어. 그지? 온도도 얘기가 없단 말이야. 아직은 이 상태에서. 자, 한편 표는 1번 지구에서 실린더에 넣은 기체 X2와 기체 Y2가 반응하여 하나의 기체로 모두 소모해버리고 새로운 종류의 물질 G가 생성될 때 반응 전후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이다. XY는 이미 원소이고 반응 전후에 온도 변화가 없었을 때 자, X와 Y를 이용해서 물질 G의 부피를 계산해 보자라고 했지. 이 구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다 소모돼야 돼. 오케이? 소모가 돼야 되고 그 중에 남은 부피가 전체 합이 3이 되는 거야. 새로 생성된 것과 남은 게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부피, 3부피가 있고 여기 또 3부피가 생겼대. 오케이? 그렇다면 추론해 볼 수 있을 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X2라는 녀석 1부피와 그 다음에 Y2라는 녀석이 3부피가 전체가 다 반응한다면 여기서 남는 것은 2부피에 자, 요 물질이 만들어지고 남는 게 Y2 1부피만큼이 생기면 되겠지. 또 밑에 것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구조화에서 얘 몇 부피? 2부피의 XY3와 그 다음에 X2 1부피가 남게 되는 결과가 될 거야. 이해해? 두 가지 만족시킨 건 이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G 물질의 분자식은 XY3가 돼버리고 이때 전체 화학 반응식은 X2 더하기 Y2 3배라는 값이 이 XY3라는 값을 자 갖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해결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알파 행성에서 실린더에 기체 X2 2리터와 Y2 3리터를 놓고 꼭지를 열어서 자, 꼭지를 열어서 한 종류의 기체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켜버렸대. 이게 좀 모호하긴 해. 이게 모호하긴 해. 자, 이때 물질 G가 생성되었고 자, 이때 실린더의 부피는 1리터가 되었다. 이게 좀 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각각을 넣었을 때 부피 변화가 또 생겨야 될 거거든. 부피 변화 생겨야 되는데 온도도 달라진다면 부피 변화 당연히 생겨야 되는데 이게 좀 모호하게 나왔어. 여기서는 양쪽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 문제 출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어설프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여기도 나오고 딴 학교도 나왔거든. 세종도 나왔나 그랬을 거야.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면 얘는 압력이 양쪽이 같은 하에서 부피가 원래 이거에 3분의 1로 준 거지. 맞아? 3분의 1은 물질을 넣어주는 즉시 얘네들도 3분의 1씩 줄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야지만 문제가 완성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부피가 줄었다는 건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지. 지구의 절대 온도의 3분의 1배 됐다. 여기서는 양쪽이 압력 같이 놓은 걸로 표현하는데 그게 좀 모호해. 양쪽이 어차피 압력이 같기 때문에 넣자마자 얘가 동시에 줄어들고 그래서 반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2리터, 3리터가 알파 행성에서 2리터, 3리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만큼 지구에서의 그만큼을 집어 넣었더니 알파에서는 3분의 1을 준 상태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대기압이 높아서 대기압이 강해서. 그럼 P가 증가하고 P가 증가하고 양쪽의 압력이 똑같아갖고 얘는 양쪽 부피비를 봐야 되니까 전체에 대한 부피 봐야니까 이게 좀 모호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모호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정값 시켜줘야 되는데 그 표현으로는 좀 모호해. 그래서 아마도 온도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에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 지구와 알파 행성의 대기압이 동일하다. 근데 동일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주제 그림에서 PV는 nRT가 되는데 같은 몰수만큼 넣어줬단 말이야. 같은 몰수만큼 넣어줬는데 지금 부피가 알파 행성하고 알파 행성하고 지구하고 똑같이 부피가 같아. 그지? 온도도 같아. 지구의 온도도 같아. 그때 압력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대기압이 지구와 알파 행성의 대기압이 서로 같다. 같은 부피에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면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문제가 이거는 이 부분이 좀 문제 같아. 좀 애매해 이게. 그래갖고 문제 출제가 조금 덜 된 것 같아. 완벽한 것 같진 않아. 지금 부피가 변했고 부피가 3분의 1로 줄었지 일반적으로. 그지? 전체에 대해서 3리터가 됐는데 1리터가 되니까 3분의 1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3분의 1 되던가 압력이 3배만큼 증가해야 되거든. 압력이 일정하다 같다고 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보충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설명. 특정 첫 번째 맨 위에 그림이 지금 부피가 대기압 알파 행성의 대기압과 지구에서 대기압이 같은 부피에 같은 온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압력이 같은 별이야. 알파 행성 지구 압력이 같다 그러면 온도만에 의해서 변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나을 것 같아. 여기서는 첫 번째 그림에서 온도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좀 2번은 문제가 약간 시원찮아. 자, 9번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답을 내신다면 좋은 관점은 그거야. 여기서 불분명한 불완전한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돼. 첫 번째 그림으로부터 실린더에 담겨진 기체들의 그림으로부터 알파 행성과 지구 행성에서 지구에서의 부피가 동일하고 두 별의 온도가 만일 같다고 한다면 어때? 압력이 이거 잠깐만 다른 답이 생각난다. 지금 압력도 다르고 부피가 같잖아. 근데 온도가 낮으면 압력도 낮은 별이네. 그럼 애매한데? 압력도 낮고 온도도 낮다고? 압력도 낮고 온도도 낮아. 자, 만약에 답을 쓴다면 이렇게 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별의 압력이 같다면, 두 별의 압력이 같다면, 자, 얘네들은 온도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절대 온도가 3분의 1로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건을 넣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온도가 같다면 압력이 센 별이 되겠지. 동시에 변하는 걸 우리 화학적 과정에서 연력학적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어서. 동시에 변하는 건 되게 단열 변화인데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9번 계속. 중간에 생각하다 좋은 답 있으면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세종 문제야. 문제가 일부가 겹쳐 공동 출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답 구하셨습니까? 답 구하셨나요? 이거는 실험시 문제 해결 능력. 실험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해결 능력 3차 시험에도 동일한 방법들이 적용될 거예요. 3차 실험 캠프에서 뭘 쓸데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채점을 하게 될 거야. 자, 찾았습니까? 전류의 꽂는 위치랑 전류의 위치. 자,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전지에 전선 1과 2로 니크롬선을 또 3과 4로 전압계를 연결하였더니 전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된 것을 나타내줬다.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전선 5 전류계를 추가했더니 전압계와 전류계의 모두 바늘이 0을 가리켰다. 단락이 있지? 어디엔가 단락이 생겼다는 얘기야. 연결 방법은 잘못된 게 없어. 전압계는 병렬 연결되어 있고 전류계는 직렬 연결돼서 단락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두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서술해 보자. 단 주어진 실험기구만 이용하는데 첫 번째 원인, 자, 전선에 O가 단락이 있을 수가 있어. 끊어진 도선일 수가 있지. 자, 끊어진 도선일 경우에 얘를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자, 전선사를 전류계 단자에 연결해서 전류계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 그지? 그럼 전압계는 일단 떼놓고 전류계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선 5가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되어 있는 거지. 맞아? 되면은 전선 5가 잘못된 거야. 만약에 전류계가 잘못됐다 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네. 이것도 전선 4를 연결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검증해 줄 수 있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전류계가 고장났거나 전선 5가 고장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오케이? 둘 다 안 되면 둘 다 잘못된 거지. 전류계 전압 둘 다 안 되면 맞아. 자, 얘는 만약에 전선 4로 연결했을 때 안 되면은 전류계가 잘못된 거. 도선이 잘못된 거. 되면은 도선이 잘못됐고 안 되면은 전류계가 잘못됐고. 자, 6번. 눈금이 너무 조금 움직였어. 측정 예측하는 전류가 얼마가 되지? 0.06 암페아야. 0.06 암페아면 몇 암페아가 되지? 몇 밀리 암페아니?
60mA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60mA야. 그런데 얘는 5A에다 연결했단 말이야. 50mA 연결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최대값이 60mA니까 안 되겠지. 따라서 자 단자를 마이너스 단자를 500mA에 연결하여 눈금을 측정해 주면 됩니다. 500mA의 단자를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여 자 측정해 주면 된다. 그 이유는 자 측정 전류가 너무 작아서 5A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전류의 흔한 사용법이니까 말 둘러대서 그냥 간결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늘 드림 프린트는 세종과학고 문제입니다. 문제가 일부가 겹쳐져 있어. 자, 1번을 또 생각해 봅시다. 응?
자, 1번 지민이가 발표해볼까? 어? 자신이 없어? 처음이니까 봐줄게. 하죠? 문제를 설명해 줘야지. 귀가 조금씩 묵묵해지는 걸 느꼈지만 이 나타날 때 구멍이 뭐냐면 외부에 저기 보이는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비행기 내부에 있는 기압은 낮아졌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구멍 내부에 있는 기압은 1기압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1기압에 누르는 힘이 더 커서 구멍이 이런 걸 만듭니다. 니은과 관련된 기관이 수업 시간을 배우는데 학품을 괜찮아졌다 해서 니은과 관련된 기관은 명칭은 귀 인두관이고 구멍 내부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외의와 중의의 압력을 갖게 해준다. 고막 내부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외의와 우리 고막 바깥쪽을 외의, 그 다음에 달팽이관 전까지를 중의, 안쪽을 내의라고 하니까 외의와 중의의 압력을 갖게 해준다. 그다음 이게 귀속뼈죠? 어떤 게 귀속뼈야? 이게 귀속뼈. 귀 인두관이라니까? 귀. 유스타키오관? 유스타키오관. 귀속뼈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웨이드와 외이와 중이의 압력을 갖게 해준다. 다음 2번 그래프는 비행기 이륙 후 시간에 따른 비행기 외부 기압과 고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티벳에서 풍선 내부의 압력관을 실습할 것이고 풍선의 크기는 이륙 후 4분까지 커졌지만 이후보다 높아져도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 그래프를 보면은 비행기의 내부 압력은 이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약 14분까지 계속 기압의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디귿에서 말한 대로 하면 4분까지만 커졌다고 했으니까 풍선이 커진 이유는 풍선 내부에 있는 압력은 1인데 외부에 있는 압력은 점점 감소하여 풍선의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4분까지 계속 커지고 그 이후로는 감소했다고 하니 풍선은 외부의 기압과 내부의 기압이 4분까지는 같고 그 뒤로부터 일정에 따랐으니까 압력이 상태가 같아집니다. 다시 뭐라고? 4분까지는 커졌지만이라고 했으니까 4분까지는 풍선의 압력 변화로 외부와 풍선의 압력이 같고 4분 이후부터는 풍선의 탄성 때문에 고무의 탄성 때문에 기압이 일정하게 탄소 때문에 조금 더 높지 않아? 평소에. 갔다 오면 그럴까? 일정하잖아요. 일정하잖아요. 온도는 안 변하고 부피가 변하잖아요. 땅에서 풍선을 불어갖고 올라갔잖아. 네. 그러면 이 내부 압력은 1기압보다 커. 바깥쪽에 누르는 압력과 탄성압이 같이 작용해서 1기압 이상이야.
일기압보다 커. 그러니까 4분까지는 부피가 커졌어. 부피가 커졌어. 4분까지. 근데 그 이후부터 똑같았대. 풍선을 실내에서 본 거야? 비행기 밖에서 본 거야? 밑에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봤어? 풍선을? 왜? 이륙 이륙 전에 돌고 이륙 전에 불었잖아. 4분까지 커졌잖아. 4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어? 4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풍선이 있었는데 4분 사분의 압력이 커지나요? 그건 사람들이 비행기 화물칸 탄 것도 아니고 비행기 밖에 매달려 가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니? 4분 뒤면은 압력을 똑같이 비행기 조절해요.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좀 뭐 복합적인데, 처음에는 비행기가 고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내부의 기압을 제대로 조절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서서히 그거를 보충해줘서 압력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4분 이후부터는 어때? 외부의 압력에 관계없이 비행기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숨을 못 쉴 텐데. 그래서 잘못 끼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부의 비행기 내부에서의 압력을 일정하게 4분 이후부터는 유지시켜줬다. 하지만 그 유지시켜준 녀석도 팽창된 상태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어때? 지표에서의 압력보다는 낮아. 낮기 때문에 귀가 먹먹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림을 저게 많이 난 거예요. 좀 더 위로 잡아요. 조금 더 위에서 근데 일정한 거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일정해지지. 이유가 근데 대기압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일정해져야 돼. 여기가 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지. 다음 맨 처음 250ml 빈 유리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기압일 때는 250ml인데 야, 이것도 골 때린다. 2번도 답 딱 1까지 해놨네. 그럼 애들이 거의 다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주처럼 할 텐데, 그지? 네, 못했어요. 응? 그럼 끊어서 해야 돼요. 그냥 위에 그리라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답이 풍선의 탄성을 무시하자. 풍선의 탄성을 무시하면 얘가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어때? 같은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겠지. 탄성을 무시한다면. 그렇다면 1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탄성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 의도를 모르겠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 형태. 풍선의 탄성을 고려한다면 1기압보다 큰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답지에 1까지 있는 걸로 보아 풍선의 탄성형을 무시한다면 지상에서의 압력은 누구의 압력과 같아? 대기압과 똑같고, 그래서 1기압이고,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하지만 비행기 내부에서 다시 어때? 4분 이후부터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에 의해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서술형이니까 그 조건을 써주면 돼. 그래서 탄성 쓰는 거는 모르겠어. 독특한 걸 좋아하는 선생이라면 좋아하겠지만, 독특한 걸 별로라고 생각하는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풍선의 탄성을 무시했을 때 풍선의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 그럼 답을 그냥 두 개만 해주면 최고죠. 두 개 아니야,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해. 유리병 안에 50ml만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1기압일 때는 250ml이고 X기압일 때는 200ml입니다. 그래서 X는 4, 네, 4,
자, 얘는 지금 바깥쪽에서 부피가 팽창하지 압력 때문에, 그치? 같은 양의 기체의 부피가 팽창해. 그래서 다도 갖고 온 거는 몰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의 기체에 차지하는 부피가 250ml였거든. 얘를 다시 지면으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수면을 같게 맞춰준 이유는 물의 높이가 실험 도중에 안 변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50ml만큼이 빠져가서 200ml가 돼버리니까 이 아이는 지상에서 200ml에 해당하는 부피를 갖게 되니까 압력을 그걸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압력이 얼마? 5분의 4. 이거 토리첼리 실험 갖고 못 구해요. 토리첼리 실험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게는 알고 있지만, 올라간 물의 무게는 알지만 이 관의 단면적을 몰라. 단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토리첼리 실험 갖고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부 물리와 화학이 섞여진 형태의 문제고요. 자, 이번 문제는 우리 한 문제죠. 이번 문제는 우리가 다른 문제야. 좀 전에 그지? 문제가 일부 중첩이 돼 있어. 공동 출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자,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출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 유행이야. 유행이라서 이런 걸 내면 우리도 이런 걸 내야지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영재학교 문제들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아.